운명의 잔인한 수레바퀴, 딸의 상견례, 사돈이 된 첫사랑과의 금지된 재회. 올해로 제 나이 52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흩날리는 빗줄기 하나에도 가슴 한구석이 쩍쩍 갈라지는 듯한 허기를 느끼는 그런 나이가 되었네요. 지난 15년은 제게 계절의 변화조차 허락되지 않은 동토의 시간이었습니다. 남편 명수를 허망한 사고로 떠나보내고 텅 빈 집안에 홀로 남겨졌던 그날부터 저는 여자라는 이름을 스스로 지워버렸습니다. 거친 세상 풍파로부터 딸 채영이를 지켜내기 위해 제 온몸은 어느덧 딱딱한 껍질로 굳어버린 전사가 되었죠. 투박해진 손마디와 거울 속 낯선 여자의 깊은 눈가 주름만이 제가 살아온 고단한 세월을 증명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채영이가 반듯하게 자라주는 것만이 제 생의 유일한 기도이자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런 제게 신은 가혹하게도 인생의 가장 화려한 축복의 자리에서 가장 잔인한 시험대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딸아이의 상견례 자리에서 30년 전 제 영혼을 송두리째 앗아갔던 첫사랑 진우 오빠를 만난 것입니다. 그것도 내 딸이 평생 아버님이라 불러야 할 사돈이라는 기막힌 이름표를 달고 말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제가 가장 찬란하고도 위태로웠던 19살 1992년의 어느 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라도 광주의 평범한 농가에서 흙내음 속에 자란 저는 세상 물정이라곤 단 한 방울도 모르는 투명한 시골 소녀였습니다. 대학 오리엔테이션에서 처음 마주친 진우 오빠는 제 인생에 갑자기 쏟아진 눈부신 태양 같았습니다. 훤칠한 키와 웃을 때면 반달처럼 휘어지는 선한 눈매, 그리고 투박한 제 사투리와는 대조적인 세련된 서울 말투까지. 저는 그날 이후로 그가 없으면 숨조차 쉴 수 없는 지독한 열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그도 저를 아껴주었습니다. 도서관 옆 벤치에서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나눠 마시며 나누던 속삭임들, 해질녘, 학교 뒷산을 산책하며 맞잡았던 두 손의 온기. 그때 우리는 세상에 우리 둘뿐인 것처럼 영원한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수진아, 나중에 우리 졸업하면 꼭 결혼하자. 내 곁엔 너뿐이야. 내가 너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성을 지어줄게. 그 달콤한 맹세에 저는 제 청춘과 영혼을 모두 걸었습니다. 4년의 대학 시절 내내 우리는 캠퍼스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 원앙 커플이었고 서로의 몸과 마음을 나누며 그 사랑이 결코 변치 않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라는 벽은 20살의 낭만보다 훨씬 높고 견고했습니다. 진우 오빠네 집안은 대대로 의사를 배출한 부유한 명문가였고 저희 집은 가난한 농사꾼 집안이었습니다.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가 오가자 오빠의 어머니는 저를 벌레 보듯 차가운 눈빛으로 대했습니다. 수진이네 부모님은 참 소박하시네. 그 짧은 말 속엔 촌스럽고 격이 떨어져 도저히 우리 가문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혼수 문제로 양가가 부딪힐 때마다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했고 제 부모님이 무시당하는 모습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결국 진우 오빠는 부모님의 거센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제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9년이라는 긴 사랑이 그 지독하고 헌신적이었던 세월이 단 한마디로 무너져 내리던 밤,
서울 한복판에서 저는 갈 곳을 잃고 죽음 같은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그는 연락처조차 남기지 않은 채 도망치듯 유학길에 올랐고 저는 버려진 낙엽처럼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 배신감은 오랜 시간 제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밥을 먹여주냐는 세상의 비웃음이 제 귓가를 맴돌았고 저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마음의 빗장을 열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저를 건져준 사람이 바로 제 남편 명수 씨였습니다. 그는 첫사랑처럼 화려하게 타오르는 불꽃은 아니었지만 한겨울의 비바람을 묵묵히 막아주는 든든한 처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했고 축복처럼 채영이를 낳았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갈 때쯤 신은 제게 또 다른 시련을 주셨습니다. 결혼 15년 만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등진 것입니다. 중학생이었던 채영이를 부둥켜 안고 병원 복도에서 울부짖던 그 밤, 저는 다시 한번 세상에 홀로 던져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슬퍼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전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구청 임시직으로 들어가 온갖 거친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식당 서빙과 청소 일을 전전하며 채영이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제 무릎과 허리는 비가 올 때마다 쑤셔왔지만 딸아이가 예쁜 옷을 입고 학교에 가는 뒷모습을 볼 때면 모든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 채영이가 어느 날 수줍게 웃으며 결혼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제 고단했던 인생의 내리는 유일한 보상 같았습니다. 예비 사위감 민호는 듬직하고 성실했으며 무엇보다 우리 채영이를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엄마 예비 시아버님이 혼자서 민호를 키우셨대. 정말 인품 좋고 훌륭한 분이라고 민호가 입이 마르게 칭찬하니까 걱정하지 마. 채영이의 말에 저는 같은 홀부모로서 깊은 동질감을 느끼며 설레는 마음으로 상견례 장소로 향했습니다. 최대한 단정하게 화장을 하고 정장을 갖춰 입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불길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왠지 모를 기시감이 공기 중에 떠도는 듯 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한정식집의 문이 열리고 한 중년 신사가 들어섰습니다.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들던 저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머리칼엔 희끗한 서리가 내려앉았지만 그 깊고 슬픈 눈망울은 분명 제가 목숨보다 사랑했던 그리고 나를 버리고 떠났던 진우 오빠였습니다. 진우 오빠 역시 저를 발견하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하며 제 이름을 나직이 은조렸습니다. 수진아, 정말 너니? 아이들은 당황한 기색으로 우리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두 분 혹시 아는 사이세요? 아, 대학교 때 잠시 같은 동아리에 있었어. 정말 세상 좁네. 그가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고 거짓말을 했고 저도 떨리는 가슴을 누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날 식사는 어떻게 마쳤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사돈으로서의 예의를 갖춰 대화했지만 식탁 아래로 제 두 손은 사시나무 떨듯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학 후 해외 지사를 떠돌다 10년 전 귀국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암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아들을 키웠다는 소식에 제 가슴은 다시 한번 요동쳤습니다.
우리 두 사람 모두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고 홀로 자식을 키워내며 모진 풍파를 견뎌온 참으로 닮은 꼴의 세월을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아이들의 예식장 예약과 혼수 문제를 논의한다는 명목으로 진우 오빠와의 연락이 필연적으로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거는 것조차 죄를 짓는 기분이었지만 30년 만에 다시 연결된 끈은 무서운 속도로 우리를 끌어당겼습니다. 30년이라는 공백이 무색할 만큼 우리는 서로의 문장을 완성했고 서로의 아픔을 예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 깊숙한 곳에 가두어 두었던 19살의 수진이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그때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너를 그 차가운 서울거리에 홀로 두고 떠난 걸 나는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해외 지사를 전전하며 화려하게 사는 것 같았지만 내 마음은 늘 기아 상태였어. 너에 대한 죄책감이 내 영혼을 굴곡진 세월 내내 갉아먹고 있었거든. 아내를 잃고 아들을 키우며 가장 힘들 때 생각난 사람도 너였어. 카페 구석진 자리에서 들려온 그의 뒤늦은 참회와 눈물에 제 가슴 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증오와 원망은 순식간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아이들 몰래 가끔 만나 공원을 걷고 지나온 고단한 삶의 궤적을 공유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었고 멈춰야 한다는 이성의 경고음이 귓가를 울렸지만 15년 동안 메말라 있던 여자의 마음은 비온 뒤의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빈자리를 너무나 잘 알았고 그 빈자리를 채우고 싶다는 본능적인 갈망에 휩싸였습니다. 결혼식을 불과 2달 앞둔 어느 비 내리는 가을밤, 진우 오빠는 저를 조용한 와인바로 불렀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서 그는 제 거친 손을 잡고 간절하게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이건 하늘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 아닐까? 우리 이제 자식들 다 키웠잖아. 남은 인생은 우리 둘이서 30년 전에 못다한 사랑을 하며 서로의 지팡이가 되어주면 안 될까? 사돈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죽을 때까지 서로를 그리워만 하며 살기엔 남은 세월이 너무 아깝지 않니? 우리도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 자격이 있잖아. 그의 따뜻한 손길과 애절한 눈빛에 제 이성은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15년 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의 감각, 그리고 첫사랑의 완성이라는 치명적인 유혹은 제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호텔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짧은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수만 가지의 악마와 천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넌 그럴 자격이 있어. 평생을 희생했잖아. 이제 보상을 받아도 돼. 라는 유혹과 아니야. 이건 내 딸의 인생을 망치는 길이야. 부모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절규가 뒤섞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도 뜨거웠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닿을 듯한 거리에서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지난 세월의 서러움을 토해내듯 엉엉 울었습니다. 그의 심장 박동이 제 귓가에 울릴 때마다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전에 상처받은 소녀와 15년 전에 외로운 미망인이 동시에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채영이가 보내온 사진이었습니다. 새로 산 그릇들을 진열하며 엄마, 나 신혼집 정리 다 했어.
내일 와서 같이 밥 먹자. 라고 보낸 메시지 속 채영이는 세상에서 가장 맑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선을 넘고 다시 결합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사돈끼리 눈이 맞아 재혼했다는 추문이 돌면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는 우리 채영이와 민호는 어떻게 고개를 들고 살 수 있을까요? 명절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우리 아이들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호기심 어린 시선을 견뎌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성스러운 결혼은 우리의 비겁한 사랑에 가려져 조롱거리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평생을 아빠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제 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키웠는데 이제 와서 제 손으로 딸의 앞날에 먹칠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빠 여기까지예요. 제발 멈춰주세요. 우리는 부모잖아요. 우리의 행복을 얻자고 아이들의 소중한 결혼 생활을 복잡한 지옥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이에요. 우리가 30년 전에 헤어졌던 게 신의 뜻이었다면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난 건 우리가 부모로서의 자격을 갖췄는지 시험하시는 걸 거예요. 저는 채영이 엄마로 남고 싶어요. 그 어떤 이름보다 저에게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 울먹이며 그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복도를 달려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저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온몸에 진이 빠져나가 한 발자국도 떼기 힘들었지만 가슴 한구석은 시원했습니다. 비로소 제가 해야 할 일을 완수한 기분이었습니다. 진우 오빠는 한동안 제 집 앞까지 찾아와 설득하고 매달렸습니다. 수진아, 아이들도 이해해 줄 거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우리가 왜 남의 눈치를 봐야 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해한다는 것과 기꺼이 축복하며 받아들이는 것은 천양지차라는 것을요. 아이들에게 평생 짐을 지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마음을 완전히 정리한 저는 그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시내의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우리 정말 세상에서 가장 덕망 있는 사돈으로만 남아요. 개인적인 감정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영원히 마침표를 찍기로 해요. 그게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자 마지막 책임이에요. 오빠를 사랑했던 기억은 죽을 때까지 소중히 간직할게요. 하지만 이제 오빠는 민호 아버님으로만 존재해야 해요. 우리 서로를 위해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이 거리를 지켜요. 진우 오빠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어깨를 들먹이며 울었습니다. 그도 비로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연은 30년 전에 이미 끝났어야 했고 지금의 만남은 그저 아름다운 이별을 마무리하고 서로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허락된 짧은 시간이었으므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았다 놓았습니다. 드디어 채영이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채영이는 제 거친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그동안 나 하나 키우느라 청춘 다 바치고 고생만 했지? 이제 나는 행복하게 잘 살 테니까 엄마도 이제는 서수진이라는 여자로 행복하게 살아. 좋은 사람 있으면 주저 말고 만나도 돼. 내가 다 이해해 줄게. 엄마 옆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어. 딸아이의 그 깊고 따뜻한 배려에
가슴이 뭉클해져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만 저는 짐짓 담담한 척 미소 지으며 채영이의 면사포를 매만져 주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채영아. 하지만 내 행복은 이미 내 웃음 속에 있단다. 너를 지켜낸 이 선택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될 거야. 식장에 들어서서 마주본 사돈 진우 오빠의 눈동자엔 수만 가지의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속한 대로 서로를 향한 갈망을 철저히 숨긴 채 정중하게 머리 숙여 사돈으로서의 첫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신랑 민호가 제 손을 잡고 채영이를 잘 보살피겠다고 약속할 때 진우 오빠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저에 대한 미안함이자 아들에 대한 사랑이 뒤섞인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모로서의 한 팀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아이들이 행복한 웃음을 남긴 채 신혼여행을 떠난 그날 밤, 저는 홀로 텅 빈 채영이의 방에 앉아 식어버린 차를 마셨습니다. 집안 전체의 감도는 적막함에 뼈저린 외로움이 밀려왔지만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는 깊은 평온함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호텔방에서 이기적인 선택을 했다면 저는 평생 이 평온함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채영이의 웃음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겠죠. 30년 전에 그 지독했던 상처는 비로소 이 만남을 통해 완전히 아물었고 진우 오빠와의 재회는 제게 부모로서의 숭고한 책임이 무엇인지 확인시켜준 마지막 시험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운명은 장난처럼 우리를 다시 묶으려 했으나 우리는 자식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으로 그 질긴 쇠사슬을 스스로 끊어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유약했던 수진이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닙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는 온전한 저 자신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홀로 지내는 밤이 길고 쓸쓸하겠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가끔 견딜 수 없는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밤이면 가슴 한구석에 고이 접어둔 그와의 추억을 가만히 꺼내보겠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 딸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환하게 웃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그리고 저 또한 한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늙어가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가장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인생의 결말이니까요. 30년 전의 사랑은 사돈이라는 이름의 존중으로 치환되었고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더러 미련하다 할지도 모릅니다. 인생 한 번뿐인데 왜 사랑을 포기하느냐고요. 하지만 사랑에도 격이 있고 삶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저는 제 딸의 영혼에 작은 흠집도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침묵과 거리가 저에게는 가장 숭고한 사랑의 형태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